예, 작전 리포트 함께 열어보실까요?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여기서 시작. 네. 현대차 그룹 네. 계열이죠. 예, 모빌리티 산업, 디지털화의 중추기업,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ICT,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아실까요, 여러분? 현대 오토 네. 에버. 예,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올해 세 번째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이고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ICT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정보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뭐 현대에버, 현대오트론 등이 합병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효자 종목, 사골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꼬박꼬박 살펴보았던 ISC 그리고 CJ제일제당에 이어서 이제 다시 현대오토에버도 그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빠졌다. 네. 이거군요. 예, 이건 뭔가요? 지도를 수집하는 차량의 그 내부, 이제 차량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혹시 로봇 청소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와 비슷한 맵을 휴대전화에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다니는 길이 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밀 지도를 수집하는 차량이 다닌 길,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여기는 벽이고 여기는 중앙선이고 여기는 교차로고 여기는 횡단보도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곳인데 이 정밀지도, HD급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이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16,000km 이상의 지도를 이미 수집을 했고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러 자동차들의 다니는 전용 도로에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게 레벨 3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려면 정밀 지도가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 차량이 도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위에 무슨 카메라가 볼록 나와 있는데 뭐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에서도 이런 차량들을 이제 수시로 도로에 보냄으로써 네. 우리 거리뷰, 로드뷰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듯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량, 현대오토웨어에서 지도를 수집하고 그것을 모아서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잘 다듬은 다음에 예. OTA라고 해서 오버 디 에어로 자동차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서 여기는 새로운 도로가 생겼구나, 여기는 도로가 끊겼구나라는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는 필수적인 정밀지도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회사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요거는 이게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일반 차에 요거 달아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 여기는 사람이 데이터 타고 얻으려고 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못 봤는데 앞으로 유심히 유심히 봐야겠어요. 예. 지금은 겨울이라서 많이 안 걸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심히 보시다 보면 또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면 예. 곳곳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집순이여가지고 잘 안 나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돌아다닐 때 열심히 네. 봐야겠네요. 특허. 특허. 예. 네,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허가 64%,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으니까 또 지도 관련된 내비게이션 28% 특허를 예.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투자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죠. 네. 산업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럼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화, 산업의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시장의 성장성도 보아야 되겠죠. 산업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시장 논리와 맞게 성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지금 보셨듯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시장의 성장성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실적 어디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다음 화면에서 보여지는 자료 보시면 네. 매출 비중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사실 20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20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차량용 소프트웨어 14% 그리고 17% 이제 20% 돌파.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성장성의 하나의 반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지금은 레벨 3용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뭐 GV60, G90 정도 두 개의 차종에 탑재가 되었는데 예. 내년부터는 아이오닉 6 그리고 신형 그랜저 그다음에 새로 출시된 최신 모델의 G90까지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2025년도까지 된다면 OTA라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오버 디 에어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들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에 다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탑재시키는가 잘 생각해 보면 최근 벤츠에서 네. 뒷바퀴까지도 조향이 되는 기능을 이미 차를 만들 때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예. 쓰시고자 하는 소비자는 구독료를 지불하십시오. 구독료를 지불을 하면 우리가 오버디에어로 그 락을 딱 해제해줘서 1년 동안 뒷바퀴 조향되는 기능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OTA가 차량에 다 탑재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일도 생길 겁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 조금 더 빠른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료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력을 20% 늘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반발 많아서 취소되지 그리고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소송까지도 예. 요거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OTA가 꼭 구독료를 지불해야지만 되는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구독료 지불하지 않고도 무슨 오류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차량에서 더 좋아지는 기능들, 지도 업데이트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OTA가 전 차종에 탑재가 되고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까지도 봤을 때 이 기업은 저가 매력도만 있다면 살펴볼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자율주행 부분이라도 네, 운전해 보신 적 해봤습니다. 있으셔요? 처음에는 차가 오. 앞으로 가는 것만 예. 하다가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는 앞차가 서면 내 차도 같이 서요. 제 차는 아니죠. 예, 앞차가 서면 이 차량도 속도를 줄이고 예. 그러다가 앞차와의 거리가 벌어지면 같이 또 가요. 차가 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좋다. 저도 제 차는 아니지만 네. 저도 운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장거리는 확실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없고 이제 매출이 늘어갈 것이라는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분기별 실적 추정치가 네.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의 YOY 비교치를 본다면 그래도 두 자릿수의 여기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두 자릿수의 증가를 따박따박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4분기까지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 매출액의 분기별 실적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작전 리포트에서는 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 예.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듬직한 실적에 대한 뒷배가 있다. 그러면 연도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입니다. 예, 21년도,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 YOY가 두 자릿수로 증가를 그러네요. 한다. 적어도 24년까지 9%대.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YOY로 비교를 했을 때 10, 네. 23, 34, 23.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에서 이제는 탑재되는 차량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의 증가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회사가 현대기아차 그룹뿐만 아니라 혹여나 더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도 이 기업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럼 P와 Q의 성장성 모두 다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가 나오는 근거 되겠습니다. 예, 수량도 많이 팔리고 가격도 올리고 예, 꽁도 뭐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희망회로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차분히 챙겨 보셔야겠죠. 이제 차트로 보겠습니다. 모두의 이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다. 네. 현재 이 구간인가요? 네, ISC도 CJ제일제당도 현대오토에버도 예. 두세 차례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올해는 7월 15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좀 높을 때 말씀 그리고 나서 주셨네요. 네, 아. 상단까지 올라갔었고 예. 9월 30일 최하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기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로 1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나는 내년도 OTA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모두 다 탑재가 많아진다. 그럼 나는
내년 중에 14만 원 한번 보겠다라고 개인적인 전략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시겠으나 예. 1차 목표가 12만 원을 보시고 12만 원이 도달 18만 12만 원입니다. 12만 네. 원인가요? 여기가 10만 원, 12만 아. 원, 14만 원. 아, 그렇군요. 그럼 12만 원 언저리까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매수세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부분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유할지 여기서 스탑할지는 결정하시면 되니까 지금 10만 2천 원, 3천 원 현재가로 방송 오는 동안에 시장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10만 4천 원, 5천 원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예. 10만 4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 한번 매수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작전 리포트는 주봉 기준으로 보니까요.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 보시고 1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12만 원을 일단 1차 상단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작전 리포트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네. 다행히 남아서 네. 시장의 뷰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오늘은 뭐 다 네. 올라옵니다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이 없어서 예. 아침 장 전에 공개 방송이 없는 대신 빠르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하나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60일 선을 지지를 해줘야 할 텐데 그것이 오늘 밤 미증시가 하필이면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증시 하락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조금 더 넓게 보면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다우, S&P, 나스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러면 60일 선에 대한 지지가 나올 텐데 나와야 하는데 혹여나 무너진다라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대응의 한 방법은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오늘 60일 선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60일 선 정도 되면 매수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고 내가 정말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60일 선에서 용기를 내보는 대응이 가능할 테고 나는 사실 이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기 직전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지금처럼 반등이 나올 때 오늘 밤 미증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종목과 그다음에 현금화할 종목은 뚜렷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연말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장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좀 올려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미증시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투세 유예가 또 되었다라는 이야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외, 시간 외 거래에서 모두 다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4,400억까지 선물 매도했다가 322억 원 매도로 줄였다. 그럼 시간 내에서만 4천억을 다시 되돌려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9조 8천억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직 규모 있는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시장은 아직 오늘 밤 미증시가 꼭 중요합니다. 가져갈 종목은 굳건하게 가져가시되 그렇지 않은 종목은 종목별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내마녀의 날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게 오늘 밤 미증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유독 주변 국가 대비 네. 더 크게 밀린 요인 중에 하나가 위클리 만기의 네.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급이 꼬였던 게 오늘은 1차적으로 풀리는데 네, 미증시 한번 보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